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와 함께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캠페인 온에어 온페어 인생을 바꾸는 30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전민수 수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이찬모 주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경험해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수사관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불법 도박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도박에 빠졌다라고 해도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 불법 도박을 하게 되고 2차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불법 도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 종류도 많지 않았었죠. 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의 종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나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름, 계좌번호만 있으면 청소년들이라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한 요새 불법 도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홀이냐 짝이냐 이런 것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가입 방식이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추천하는 방식이고 또 추천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친구나 선배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이런 방식이 많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가볍게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건지 또 어떤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김땡땡입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 한동안 유행했던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있었습니다. 베팅하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그냥 인터넷 게임 수준이라서 별 생각 없이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줬답니다. 야, 3만 원 가지고 뭘 부담을 가져. 그냥 한번 걸어봐. 그래, 걸어볼게.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베팅 금액을 올리고 나중에는 배당률이 높은 게임에만 베팅을 하더라고요. 3만 원으로 30만 원을 매주 벌더니 나중에는 절제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실패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그에 따라서 점점 더 빚이 많아지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또한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다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100만 원도 넘게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어? 네가 빌려주지 않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빌렸어. 이번엔 역배로 가자. 빌려주는 이자 없이? 이자 당연히 줘야지. 130만 원 빌리고 이자 70만 원 주기로 했어. 야, 뭐? 너 미쳤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래? 이번엔 높은 배당에 확실한 게임이 있어. 따서 갚으면 되지. 결국 그 친구는 그 많은 돈을 모두 잃고 돈을 빌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갚지 못한 돈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도 했다는데요. 잘못된 길을 소개해준 저도 빚이 있어서 말 못할 고민이긴 한데 이 친구 너무 심해져서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어요.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는 게 더 낫겠다.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있어.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 그 친구는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할아버지 몰래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갚다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맞고 여러 친구들한테 시달림 당하다가 결국 상상도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너 요즘 학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사실 돈 빌려준 사람이 가게 가둬놓고 학교를 못 가게 해서 등교를 못했어. 거기다가 옷 벗은 사진까지 촬영해서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돌린다고 협박까지 받았어. 나 어떡하지? 뭐? 감금의 노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협박을 당했다고?
수사관님,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중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드는 건 주변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빠져드는데 빠져나올 때는 또 다른 범죄랑 얽혀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불법 스포츠 도박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이 사연의 학생처럼 그 학교나 학원, 뭐 동아리 같은 곳에서 친구나 선후배들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야구나 뭐 축구, 뭐 e스포츠 같은 걸 통해서 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반에 대략 경험이 있거나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있는지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까? 홀짝이나 사다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60% 정도 참여하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0%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했던 게임이나 내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불법 도박을 합니까? 진짜 제가 이 누나, 언니의 마음으로 참 화가 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돈을 빌리게 되고 뭐 부모님의 지갑에까지 손을 대는 등 정말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도 성인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친구들에게 돈을 뺏는다든지, 두 번째로 수수료를 얻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친구들을 억지로 가입시킨다든지, 마지막으로 또 보이스피싱 출금책 같은 이런 범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해 1월경에는 한 학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휴대전화처럼 잘 팔리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도용한 사진을 이용을 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에 자기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아서 가로챘는데요. 또 명의를 빌려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기 행각이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죠. 청소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수법까지 동원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는 게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에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한 번 빠지는 건 쉬워도 빠져나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10대와 20대로 구성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조직이 검거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팔로워가 많은 SNS 계정이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해외 스포츠 경기를 내보내면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직까지 구성해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군요. 네, 시작할 때는 재미로 하게 되지만 점차 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다른 범죄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해보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의 처벌은 피할 수는 있어도 수사를 받게 되면은 기록이 평생 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보호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안 남는다 이렇게 알고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수사기관에서는 그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에는 이런 기록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받게 될 불이익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껴서 돈만 잃었다,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호소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수사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돈을 땄든 잃었든 이 친구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다만 누구나 돈을 잃고 범죄자가 될 뿐이죠. 이렇게 백해무익한데도 단순한 호기심에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새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그 경로, 그리고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꼬리표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모두가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스포츠 토토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